자, 페이지 이제 34페이지 책에 있는 내용 문장 갖고 하나씩 살펴볼게. 자, 첫 번째 패턴 1으로 가볼게요. 제가 앞에서 기본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적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응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스토어링. 지금 뭐가 나왔지? 동명사 주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도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 스토어링. 저장하는 거예요. 뭘 저장? 이게 스토어가 저장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역시 동명사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저장하는 것. medications, 약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medication은요, 뭐 약, 의약품, 약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correctly, 올바르게 저장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is에다 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동명사 주어는 일반적으로 무슨 취급해준다? 단수 취급해준다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자, 다시 저장하는 것, 약을 올바르게 저장하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하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중요해라는 거죠. 다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같다고 놓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장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우 중요한. 근데 보니까 이슈까지 나네. 죄송해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뒤에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야. because 왜냐면은 많은 약들이 이 약품들이 become 된대요. 또 지금 여기서 동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동사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ineffective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효과가 없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거든. 그럼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건 어떤 경우? 도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약들이 비효과적으로 된다. 많은 약들이 이제 비효과적이야. 근데 become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살려주면은 비효과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비효과적으로 된다는 건 결국 약들이 비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 if 만약에 그 약들이 are not stored 저장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properly 하면은 적절하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저장하는 거, 약을 올바르게 매우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많은 약들이 비효과적으로 되니까 뭐 한다면 걔네들이 저장되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이렇게 됐지.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너네한테 뭘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우리 이렇게 because 같은 말들 있잖아. because 같은 말들이 나오면은 때문에 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나타내 준다 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유의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유가 있으면요 뭐가 있을까요?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유라는 말 대신에 뭐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요 이유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얘하고 얘가 전혀 생뚱맞지는 않겠지. 전혀 생뚱맞지는 않을 거야. 아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가령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유하고 결과잖아. 공부를 보통 많이 하면은 결과 좋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 시험 성적이 뭐 오른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겠지. 선생님 만약에 저는 시험 공부 많이 했는데 전 성적이 안 좋았는데요. 그러면은 이유와 결과가 아니겠죠. 그거는.
그래서 중간에 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겠지.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유하고 결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봐서 이거나 비슷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서 그걸 한번 보여줄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아마 좀 약간 뭔 소리지? 이럴 수 있어. 자, because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because 뒤에가 뭐가 되냐면요, 이유 혹은 원인이 나오는 거고, because 앞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결과가 뭐냐면은 약을 보관하는 거 중요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약 보관하는 거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유도 어때야 돼? 얘하고 비슷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뭐가 나왔니? 많은 약이 효과가 떨어진대. 그럼 이게 같은 논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논리가 되려면 여기가 만약에 빈칸으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말 너네 보고 써보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약 보관이 중요해. 그럼 약을 잘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많은 약이 효과가 없어져. 그럼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왜 안 좋아졌을까? 앞에서 나온 단서가 뭔데? 보관이라는 말밖에 없지. 그럼 보관이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자리에는요. 됐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뭐래요? 걔네들이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자, 다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빈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어떻게 뭘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냐면 내가 뇌피셜로 쓰는 게 아니야. 뇌피셜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찾아야 돼. 그런데 because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결과나 이 이유나 서로 어때야 된다고? 비슷한 논리가 돼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앞에서 봤더니 뭐래? 약을 보관하는 게 중요하대. 그럼 결국 약을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보관이 제대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만약에 이번엔 이 말이 나왔어. 만약 보관이 제대로 안 된다면 빈칸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약 보관이 중요해. 그럼 약 보관이 제대로 안 되면은 뭔가 약이 안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어떻게? 많은 약이 비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 이 고등학교 거하고 좀 연관을 시켜보는 거야. 독해 문제 유형 중에 어휘 추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빈칸 추론이라는 게 있거든.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너네가 뇌피셜로 뭔가 상상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서 그거가 맞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맞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ineffective 쓸래? effective 쓸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니네 생각을 쓰는 게 아니야. 뭐라고? 아까 딱 얘기했듯이 여기 because라고 하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because라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앞뒤가 서로 인과라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올바르게 보관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많은 약이 뭔가 이렇게 저장이 제대로 안 되면은 효과가 없어지겠지. 이게 맞겠지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약이 효과가 없어져? 그러면은 보관이 제대로 안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갈 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요 여러분들 해석도 해석이지만 저런 because가 나왔을 때는 인과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됐죠? 제가 좀 일부러 길게 설명을 했어.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맛봐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와보세요. 2번에 오셔가지고 여기 appear에다가 먼저 좀 표시 좀 해줄까요? appear.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주세요. seem. seem하고 appear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seem하고 appear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가져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seem하고 appear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잘 봐. 원래 뒤에 뭐가 오냐면 얘는 도어로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 있어. 형용사.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패턴 2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다 뭐냐면은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seem하고 appear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잖아. 그러면은 뭐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 하는 것 같다. 다시 투부정사가 오면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 젊은 엄마는 to be 인 것 같대요. 뭐? 대략 19살인 것 같다. 젊은 엄마가 되게 젊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19살인지는 모르겠지만 19살 같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appear to 나서 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있잖아 얘들아. 이 appear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appear가 나오고 뒤에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거나 혹은요 부사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appear는 뜻이 어떻게 돼요? 등장하다, 나타나다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똑같은 appear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국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투부정사 같이 보어가 오는 이 형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뜻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가 오는 1형식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패턴 2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적지 못하신 분은 잠깐 스톱하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3번.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전명구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전명구. 전명구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은 be of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주 문법적으로 엄청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설명을 할게. be of 혹은 be among 혹은요. 예. 그러니까 be of나 be among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문장이. 그러면은 얘는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뭐뭐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뭐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볼게. when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 이렇게 컴마 나와 있죠. 자, 자꾸 이 모양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when 주어 동사 어쩌고 컴마 주어 동사 어쩌고 다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때 when은 해석을 어떻게 해준다?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get into your new exercise routine에서 들어갈 때 이거예요. 어디로 들어갈 때? 너의 새로운 운동 루틴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틴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루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너의 새로운 그런 운동을 들어갈 때 뭐 적당한 휴식은 훌륭한 중요성이다. 즉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be of, be among이 뭐뭐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휴식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뭔가가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얘는 그래서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그럼 만약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글에서는 주제가 뭐가 될 확률이 높냐면 새로운 어떤 운동을 할 때 적절히 휴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형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지금 다 못 적으신 분은 잠깐 스톱하고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장은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 명사절이 들어오는 겁니다. 명사절. 자, the reason, 이유예요. 이유인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지? 어떻게 꾸며주면 되겠죠. 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해 금요일을 뭐보다? 일요일보다. 다시 자, prefer A to B. A를 더 좋아하다. 뭐보다? B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금요일을요. 일요일보다. 그게 뭐래요? 대절인 거죠. 뭐 금요일은 가져온대요. 뭐를요? 약속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껄끄러워하는 애 중에 이런 짝대기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그리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소리 더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도어 보충해주는 말. 우리 이런 식으로 필기 많이 하잖아.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서로 같다는 걸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는 상황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금요일은 약속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거는 뭐라고? 약속이래. 뭐의 약속? 주말이 ahead. 앞에 있다라는 약속. 금요일이 지나면 토, 일. 이틀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활동들, 어떤 활동들? 우리가 planned, 계획을 했던 모든 활동들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주말에 쉬는 날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요일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계속 이거 왔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뭐냐면은요, 일단은 제가 이 파트가 보어 파트이기 때문에 좀 먼저 보어에 기반을 둬서 아까 처음에 기초 개념을 얘기를 해줬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강조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뭐냐면은 이 형식이나 O 형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식과 O 형식은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위에 잠깐 그 34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뭔가 이렇게 동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미리 동영상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따 동영상을 따로 걸어 드릴 겁니다. 이 형식하고 O 형식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로 쓰이는 동사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